네, 중간에 한번 이게 끊기는 바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는 내 알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꼭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가장 아이에게 아쉬워할 부분은 낮은 성적이 아니라 방향성을 찾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서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건 괜찮아요. 뭐 애니까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내가 찾고 있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아이가 이리로 갈지 뭐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서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서 뭔가에 그냥 꽂혀 있다는 것은요. 사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만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입구를 지나셔야 합니다. 그 입구가 있어요. 여기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를 하시면은 공감, 그 아이의 마음인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지나고 나면 광장에 나와요. 광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도 막 있어요. 광장을 지나면은 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에는 옥탑이 있고 1층이 있고 또 1층 밑에 또 지하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할 때는 1층에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지하에 내려가고 정말 상태가 너무너무 좀 특이할 경우에는 옥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은요. 어떤 곳은 아프리카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열대우림 지역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사막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뭐 대륙 전 세계 그런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사실은. 아이들은 그 통과를 해서 그 광장까지도 같이 대부분 가요. 여기에 또래 집단이 이제 형성됩니다. 내가 어떤 한 아이가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지나가서 그 아이의 마음에 광장까지 들어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 광장은요 되게 작다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에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광장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거의 이 아이의 무의식과 같습니다. 여하튼 이 광장을 지나면은요. 아이의 어떤 그런 정말 아이가 이 혼자만의 꽁꽁 숨겨놓은 가장 깊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애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사실은요. 여기에는 이제 또래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래 집단은 그냥 막 노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들 중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성에 들어가서 옥탑에도 가보고 1층에도 가보고 지하에도 가봤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아이가 힘들 때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업되거나 뭐가 막 이렇게 아이가 막 엄청 뭔가 업되었을 때에 대한 모습을 다 보고 그 아이를 이해하는 친구. 아, 얘가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이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게 이제 그 아이 뒤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또 이제 여기는 무의식의 세계인데 자기도 모르는 아프리카 같은 그런 대륙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 같이 넓은 곳도 있고 뭐 열대우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만은 여기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이때는 진짜 평생 친구가 되거나 또는 뭐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날까 하는 선생님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래 집단은 요 광장에서 노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 한 서너 명, 많아야 뭐 2명, 3명, 4명, 5명, 적으면 한두 명 정도? 진짜 1명, 2명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성을 지나서. 이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과 바다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아예 문도 통과를 못 하세요. 부모님은 여기 계십니다. 바로 여기. 문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머님 정도 돼야 이제 통과했다가 나갔다가 통과했다가 나갔다 하시지, 아버님은 거의 못 들어가세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 드릴 텐데요. 좀 강의가 길어지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만, 인내가 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이긴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 아이와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과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신다면은 공감하셔야 되고, 그 공감을 하시려면 대화를 같이 해 가셔야 되고, 하지만 공감과 대화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경청하셔야 되는데, 경청을 하시려면은 그 프레임을, 그 틀을 깨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아이가 바뀔 수가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에 어떤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또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사실 살짝씩 예를 들긴 했는데, 대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또는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더 실제적인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카페를 이용하셔서, 네, 네이버 카페에 이제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카페를 개설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셔서 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또, 예,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